한번 잠깐 펴보세요. 간단하게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지? 한번 펴볼까? 왼쪽에 그 육각의 가사라고 저번에 뭐 얘기 잠깐 한번 했었는데, 뭐 요런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그런 시조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 한번 잠깐 표시할게요. 김시습. 김시습, 우리가 이제 김시습은 뭘로 잘 알려져 있죠? 금자로 시작하는 거. 그래, 금오신화. 그렇지, 금오신화. 금오신화인데, 김시습의 시조라든가 한시지, 한시. 한시 같은 경우도 가끔 출제가 되기는 해. 어쨌든 참고로 봐주시고, 7원이라는 건 글자 수가 7가지라는 얘기겠지, 그지? 7원 고시 형태로 동봉 육가를 지은 데서 비롯됐는데, 대체로 비세속적인 세계인 자연에 은거하는 작가가, 자, 비세속적 세계인 자연. 개인의 수양이나 나오죠? 개인의 수양이나 인격도야에 초점을 맞췄다. 거의 다 비슷해. 됐나요? 세속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됐죠? 중요한 단어 나왔네. 견지. 견지. 견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지? 견지는 나올 때마다 자꾸 헷갈리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기 학생들 중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두문분출이라는 단어 자꾸 중학생들 잘 모른다고? 이번에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도 물어봤어. 중학생들이. 두문분출의 뜻이 뭐냐니까 진짜 몰라요. 이해가 안 가니까 어휘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어휘가 약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휘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단어들을 연상해서 풀어내는 문제나 추론하는 문제들이 잘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외워. 견지. 알았지? 견지는 그럼 잘 봐. 비판적 태도를 지킨다란 뜻이야, 안 지킨다는 뜻이야, 멀리한다는 뜻이야. 지킨다야, 멀리한다야. 견지하다. 그렇지, 지키다. 그런 태도를 고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6세기 육각의 시조들은 사림과 훈구파의 대립과 투쟁 시기에 지어졌기에 포악한 정치 세계에서 상처 입은 사족의 모습이 작품 속에 드러난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요게 좀 더 중요하게 나타나겠지. 사화가 지나간 17세기 육각의 시조들에서는 주자의 모습을 시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이황의 태도가 사대부들이 지향에 될 모범으로 굳어졌다. 됐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 있었어? 도산시비고. 이해갔지? 그게 굳어지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강호를 표현하고 있다. 이 중요한 거야. 요 까먹으면 안 돼. 성리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강호야. 성리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강호. 이어서 18세기 육각의 시조들은 숙종조 격화되었던 당쟁이 영조 때 노론의 주도하에 탕평책으로 완화된 시점에서 지어졌으나 주로 당쟁에서 피해 입은 남인계열을 중심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황과 이정에 의해 스스로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강호가 자리 잡은 이후 그동안 사라졌던 16세기 붕의 현실 세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해갔지? 요거는 이제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봐달라는 뜻이고, 요거를 좀 읽어주는 이유는 최근에 요런 식의 독서 지문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시험 수능에 나왔던 그 개화, 그지? 개화에 대한 어떤 사상 수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런 글들을 좀 읽을 수 있어야 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병산 6곡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돼요. 여기. 건구가 평생토록 과거를 보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정치적 이유겠지. 이후 건구는 유성룡을 사모한다는 생각에서 병산서원 아래 집을 마련하고 뭐한다? 학문에 전념했다. 됐습니까? 그런 과정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말 또 하나 있어. 변산육곡에서 작가는 부기와 빈천을 강하게 대비시키며 빈천, 즉 속세와 단절된 강호에 묻혀 지내는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이 거처하는 강호를 태공으로 표현하고, 그죠? 태공은 성리학적 우주 전체로 성리학적 우주의 이념이 현현하고 있는 공간이다. 나타난 공간. 됐죠? 그러니까 요 용어 기억해야 돼. 여기. 됐죠? 그래서 나중에 성산별곡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알아듣겠지? 그때 설명을 할 거니까 성리학적 우주의 이념이 현현하는 공간. 성리학적 우주의 이념.
자연의 그냥 어떤 학문의 오묘함 이렇게 같이 연결하셔도 돼요. 됐지? 예. 그렇게 성삼불고 미리 공부 좀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 여기 되시는 분들은. 알겠죠? 아마 이 정도 공부하면 아마 수업 시간 안에서도 좀 마무리가 될 거야, 공부가. 자, 그럼 나지문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앞에 시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앞에 있는 시는 그 자연 속에서 학문의 오묘한 진리를 좀 배웠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벼슬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이지. 북이라 굳지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가치가 이제 대조돼서 나타나는. 그지? 그래서 나중에 속세와 그 다음에 자연이 대조되는 그런 면모를 북이 빈천과에서 나타나지. 됐죠? 예, 근데 아까 도산12곡이라든지 고산구곡가는 이런 표현을 썼어, 안 썼어? 그런 표현을 좀 안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나타나는 것들이 약간 현실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 이해간다? 근데 저번에 뭐 윤선도 얘기한 것도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특히 이왕은 뭐 누릴 만한 어떤 벼슬을 다 누렸잖아. 이제 완벽한 기독근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갔니? 예.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이 어떤 시세를 좀 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그 권력자들, 그지? 예. 뭐 TV에 가끔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어떤 비애나 참담함이 훨씬 더 컸다고 봐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북이라 굳지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마라. 대구법 요거 좀 알아두시고. 마라 이건 명령이지. 명령 염치 마라.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지라는 것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의지 알아두시고. 의지 됐어? 꼭 써놔 이거. 됐나요? 생각보다 재미나. 됐어? 자, 그럼 갑시다. 인생 100년에 한가할 사인에, 야,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되지. 됐니? 요거 한가할 한자죠? 한가할 한자. 요런 정도는 알아두자. 한가할사 인의 것이 백구야 날지 마라 나와 만기하오리라. 백구야라고 불렀으니까 이런 거 무슨 법? 의인화. 또 하나. 그렇지. 돈오법. 날지 마라 나와 만기하오리라. 이때 나는 오타입니다. 너와. 근데 이거 고친다는 게 못 고쳤네. 너와 만기하오리라. 만기 속세를 잇겠다. 그러니까 속세를 잇겠다라는 건 바로 단절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지. 단절. 됐죠? 그래서 가끔 이 단절과 관련된 시 중에 하나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추야우중. 추야우중 같은 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다뤄야 될까 좀 고민이긴 한데,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시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서 이것도 이제 해법으로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알겠지? 그렇다고 또 해법으로 너무 많은 영상을 또 올려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또 시간이 안 나오잖아. 그지? 최대한 효율성을 생각할 건데, 누가 진 거라고요? 누가 졌어? 최치원. 최치원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아요? 신라때 사람. 그지? 신라때 사람. 최치원 신라때 사람. 그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분제가 되게 강했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분제에 따라서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 됐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이 추야우중하고 그 다음 밑에 쓸게요. 제가야산 독서당.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돼. 됐지? 제가야산 독서당. 그래서 단절의 의지가 바로 이 두 번째 시에 나오고요. 속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이 앞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를 같이 묶어 보셔야 될 것 같아. 됐죠? 추야우중 제가야산 독서당. 제가야산 독서당. 특히 제가야산 독서당은 여러분들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양춘을 부천하여 님에게 쏘이고죠. 이거 배운 학교 없나? 3인국? 없어요? 안 배웠나? 배웠지. 거기에서 양춘을 붙여서 님에게 쏘이겠다. 주관적 변용. 됐니? 온 산을 물로 둘러버렸네. 요 구절 얘기하면 기억나요? 온 산을 물로 둘러버렸다. 이게 제가야산 독서당에 나오는 거야.
주관적 변형. 알겠지? 이제 그러면 좀 기억나나? 오케이.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라도 기억하달라니까. 그지? 알겠지? 하나 얘기하면 하나만이라도 기억해줘. 자꾸 반토막만 기억하지 말고. 알겠죠? 아, 그게 그거였어요? 그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수에서는 백구야 날지마 나와 만기하겠어 속세를 잇겠어 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천심절벽 섰는 아래 일대장강이 흘러간다. 천심절벽이 서 있어. 근데 일대장강이 흘러가니까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요런 느낌. 수직 수평의 개념이 중요한 시가 따로 있지. 기지? 어? 너희들을 내가 왜 가르치지? 성적 향상과 기지 실력 향상을 위해 가르치는 거 아니었어? 오늘 나를 만나러 온 거야? 자, 너희들 혹시 매운 계절 채찍에 갈겨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요 시 혹시 기억나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혹시 알아? 누구의 시야? 이육사 절정. 거기에서 수직전 수평적 극한의 공간 이런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런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 그 다음에 찬기파란가 알아요? 찬기파란가도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미지를 좀 활용해. 알겠니까? 하늘에 있는 건 높이 떴다. 됐죠? 잣나무가지가 높다. 이러면 수직적이야. 달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간다면 수평적. 그렇게 해서 공간적인 입체감을 형성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그냥 서 있는 건 상승, 흘러간다 그냥 수평 이런 느낌만 그냥 받아두세요. 그래서 입체감이라고 썼는데 입체감 쓴 거는 뭐 찬기파란가가 좀 더 중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가 이제 절정 같은 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지. 잘 안 보이나? 수직. 됐나요? 키우니까 하나가 생기네.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흘러간다.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애. 생애는 다 생활로 보시면 돼요.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애 늙어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 나는 몰라 하노라. 세간 소식을 나는 몰라. 그러니까 단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해 갔지? 자, 그 다음에 보리밥 파생채를 양 맞추어 먹은 후에 이런 것들 검소함 만흥에서도 했습니다. 됐지? 알 맞춰 먹은 후에 물가에서 실컷 논이노라 이런 느낌. 모재를 다시 쓸고 북창하에 누웠으니 모재를 다시 쓸었어. 집이겠지 집. 기존 이런 것도 이제 집 들어오죠? 집, 초가집, 띠집 이런 거. 초가집이나 띠집으로 들어올 거야. 수간모옥. 됐죠? 그때 쓰는 모자. 됐나? 수간모옥. 수간목 알아요? 요렇게. 그지? 수간목을 벽계에서 앞에 두고. 그래서 이때 모는 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예. 자, 그래서 모재를 다시 쓸고 북창하에 누웠으니 북쪽으로 창을 딱 내고 누운 거야. 눈앞에 태공 부분이니까 북창하지. 됐나요? 북창하에 누웠으니까 그 창문으로 뭐가 보이겠어? 그렇지, 하늘이 보이겠지. 이해 갔지? 그래서 태공 부분은 바로 하늘의 진리, 우주의 오묘함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돼. 됐지? 그 다음에 태공의 아주 큰 공간이. 됐죠?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는 사람? 뭐라고? 그렇지. 뜰부자. 그래서 우리가 부침이 있다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떠다니는 그룹. 됐죠? 부유물 알아? 부유물?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유자적이라는 것도 같이 묶일 수도 있어. 알았니? 하늘에 이렇게 구름을 봤는데 그게 진짜 여유롭게 쫙 흘러가는 거야. 이해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유로운 풍경, 한가함, 유유자적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심화되면 나중에는 무의자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알겠죠? 참고해 놓고요. 무의자연. 요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막 쓰시면 안 돼요. 무의자연은. 알겠죠? 도교랑 연결되는 거. 여기서 이제 유교니까. 됐지? 유교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깨달음. 됐죠? 그래서 태공 부분이 오락가락 하노라. 그래서 왼쪽에 아까 요거 기억나죠? 요거. 됐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됐지? 예. 자, 그 다음 공산리. 자, 리자 무슨 리자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속리자. 됐지? 속리자. 그래서 표리부동할 때. 그지? 표리부동. 요런 한자 써주는 이유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써주는 거라고? 같이 외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지? 자, 표자는 무슨 표자? 그렇지, 겉표자. 리자는 속리자. 부동은 같지 아니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견강부의 뜻이 뭐야? 왜 갑자기 고개를 숙여? 견강부의 뜻. 어머? 부안해동의 뜻은 알아? 그렇지. 됐나요? 부안해동은 줏대 없는 거. 견강부에는 억지로 말을 끌어다 맞추다. 그지? 많이 들어봤는데 자꾸 놓치는 거 있으면 좀 해놔. 예전에는 한자가 수능에 나왔는데 한자 성어가 안 나오니까 내신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표리부동 찾아놓고 견강부에도 찾아놓고 부안해동 이런 것도 좀 찾아주시고. 얼마 전에 각주구검 나왔는데도 각주구검도 모르던데? 각주구검? 한 놈이 농담하는 거지. 사실 각주를 새긴다고 했던 놈이 있긴 한데, 그지? 예.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잖아, 그지? 예. 능지처참. 이런 건 알지, 그지? 그래서 각주구검은 알죠, 그지? 배에 이렇게 물이란다. 그 칼이 떨어졌는데 그 배에다가 X 표시해놓고 도착하고 나서 골로 들어가서 찾았던 어리석은 사람, 그지? 자, 어쨌든 자, 가봅시다. 자, 원래대로 올게요. 공산리, 그죠? 비어있는 산 속에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이. 이건 두견이니까 운다 그러면 다 청각이지? 됐나요? 이런 것도 다 감정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낙화 강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낙화 강풍 같은 경우는 반영론적 측면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왼쪽에 나와 약간 정치적인 사실. 이거는 반영론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지. 시조 같은 거를 가끔 반영론으로 해석할 때 아이들이 놓칠 때가 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낙화 강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그럼 이 두견이 의지할 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지? 백조야 하나지 마라. 하나지 마라. 네 곳 서로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들에 대한 어떤 연민? 이해 갔니? 이게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좀 읊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대 상황을 비유적으로 읊었으니까 우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 갔지?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우의적 표현. 현실의 문제점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거야. 됐어? 이해 가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게. 저 까마귀 쫓지 마라. 이 까마귀 쫓지 마라. 야림 한연에 한연에 나른조차 저물건을 어여불사 편편 고봉. 고자도 알아두시고요. 외롭다는 뜻이고요. 갈 바 없어 하노다. 저 까마귀 쫓지 마. 이 까마귀 쫓지 마. 그러니까 요거는 이익을 쫓는 패거리야. 저 까마귀를 쫓았다가 이 까마귀를 쫓았다가 반대로 해서 가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 까마귀를 쫓았다가 저쪽 까마귀를 쫓았다. 그렇게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건 뭐랑 관련 있는 거? 당쟁과 관련 있는 거. 이해 갔죠? 야림 한연이 날은조차 저물었다. 자, 날까지도. 날은조차는 날까지도 저물었다. 날까지도 저물었다. 그러면 야림 한연에 뭐까지? 날까지도 저물었다. 그럼 앞에 있는 요 한연 부정, 뒤에 있는 저물다 부정.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렇지 안 좋은 세태를 나타낸 거지. 그지? 야림 한 야자는 들야자죠. 그지? 예. 한연. 연은 어떤 연자야? 연기 이런 뜻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어떤 차가운 뭐 안개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날까지 저물었어. 설상가상. 어여불사 편편 고봉이 갈 바 없어 하노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지? 방황하는 대상이면 이때 고봉은 그래서 의로운 선비, 임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수나 오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랑 연결시킨 우의적인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나오면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워. 됐죠? 내신 같은 경우에 우리 교과서에 뭐 그 구름이 무심탄 말이 뭐 이런 것들 수록돼 있을 때 그때 2학년 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시들 같은 거를 딱 내버리면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2개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공산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개는. 이해 갔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돼요. 됐어? 2개 정도는 조금 정확하게 해두세요. 반영론 쪽 관점과 연결시켰을 때 약간은 좀 비판적인 측면과 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체크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서산에 해져간다 고깃배 떴단 말인가? 죽간을 둘러매고 심리장사 장사의 사자는 그냥 모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모래 정도. 내려가니 연화 수사 머촌이 무릉인가 노라. 자, 연화 수사 머촌. 그러니까 화자가 머무는 곳이야 이가. 무릉인가 노라. 그러니까 수사 머촌의 무릉 이거 만족감이겠지. 그래서 어쨌든 속세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은데 됐죠? 자연 속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무릉 같다. 됐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됐어? 여기. 이런 이유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해 갔나요? 그런 흐름으로 좀 잡아주시면 뭐 요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로 나올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사수나 오수 정도는 내신에서도 활용될 때가 많으니까 참고로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상 60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가팔곡이라 좀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봐야 될 게 좀 있어요.